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하게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린 후 오늘 금요일까지 총 429분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많이 보신 것도 좋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설명을 조금 더 자주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설명을 시작한 부영리 하천의 건은 그 문제성이 심각해서 제가 조금 더 확인 후에 후속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조합의 용역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의 용역비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환급에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3일 날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우리 조합이 총 납부금은 2억 5,400만원, 2억 5,500만원 정도 납부를 했고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현금 청산 등의 이유로 조합의 명의로 변경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12월 19일 날 제16회 이사회가 열렸고요. 5호 안건에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양비영 이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공부산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제외되어야 하나 22년도 종합부동산세에는 포함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무법인의 이례를 대리인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용역비는 따로 계약금이나 얼마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환급을 받으면 환급세액의 2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줄일 돈을 그 줄인 돈에서 준다니까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 제9차 대의원회가 12월 28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4호 안건에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의 건이 올라가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아까 양명이사 했던 거를 이종기 상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한참 하는 와중에 대의원 전 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빌라 7동 소유주 전 모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가세가 되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협력여친 세원의 28일 중에 5천만 원 정도 지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기가 만약에 전액을 다 감면한다면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 맞죠? 2억 5천 중에 20분은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전 땡땡 대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 1항 21호에 보면 재개발 사업주인 경우에는 합셈 배제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뭐가 있냐면 재개발 조합이 자기 부동산으로 명의를 이전해서 3년 이내에 철거가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배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모 대의원이 계속 얘기하죠. 신청을 안 했던 것뿐인데 이 세무법인인 1회에서 먼저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고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 이를 근거로 용역비 5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신청만 하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돌려준다는데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하려고 그러냐. 이거 업무 배임 아니냐. 안 줘도 되는 5천만 원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사회에서는 아무 이견 없이 저는 찬성을 했어요. 대의원에서는 왜 이견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회의 자료의 사전에 배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대의원에는 회의 자료를 사전에 대의원들한테 배포합니다. 일주일 전에 우편으로 배포가 됩니다. 이사회는 절대 안 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목만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사전에 이사들이 가기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의원에서는 이게 뭐지? 이상하면 확인해보는 그런 대의원들도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전모 대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2022년 12월이었는데 이제 2023년 3월 3일 날 23년 3차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8호 안건으로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 용역비 변경의 건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오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부 대의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환급세액을 원래는 20% 주기로 했는데 7% 주는 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종합부동산 2억 5,500이었죠. 이 중에서 환급을 2억 4,700을 받았습니다. 97%로 환급을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받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리고 환급세액의 20%는 4,940만 원인데 7%로 줄였으니 1,73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래서 3,200만 원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미경 이사가 이렇게 설명해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20% 밑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다 했는데 조합장님이 항의성으로 세무사님과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당신들하고 못하겠다 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렇게 엄청 하기로 해서 7%까지 다운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사들은 얼마나 장영호 조합장에서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무려 3,200만 원을 억지로 깎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장영호 조합장이 거수로서 의사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해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97% 환급이 돼서 3,200만 원이 절감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3,200만 원이 절감이 된 겁니까? 3,200만 원이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저는 1,700만 원도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5천만 원 받을 건을 1,7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아깝다는 생각에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용 자체는 아까 전모 대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급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법 절차에 따져서 환급을 당연히 받는 겁니다. 자, 여태 이제 이 황당한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혹은 유튜브에 이 영상에 대해서 느끼시는 점이나 기타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